자, 이제 잠깐 쉬었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어서 우리 생활안전경찰 파트에서 제 26조 주요 생활안전경찰 활동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순찰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순찰과 관련해서 순찰이란 뭐다, 그 다음에 순찰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 순찰의 기능, 순찰이 뭔지는 읽어보면 뻔한 거예요. 그죠? 자, 기능에서 학자 두 사람이 나와요. 자, 26쪽에 1번 CD 헤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CD 헤일. 그 헤일이라는 사람은 순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능 세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래요? 아, 세 가지, 다섯 가지.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며 법 집행을 달성하고 질서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교통 단속하고 다섯 가지 기능 얘기했고, 그 밑에 S 워커라는 또 학자는 뭐야? 이 사람이 세 가지 순찰의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범죄 억제, 시민들 공공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 다만 요새는 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양자가 예전에 어떤 문제를 했냐면 그 CDL과 S워커가 똑같이 공통된 그 순찰 기능 지적한 거 뭐냐 그랬는데 결국 이제 대민 서비스 제공이겠죠. 자, 보고요. 더 중요한 거 오른쪽으로 가요. 27쪽에 미국에서 순찰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순찰 갖고 실험한 연구 결과 있죠. 이건 되게 중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실험이 있는데, 자, 플린트 도보 순찰 프로그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에 도보 순찰을 더 늘려봤죠. 그래서 도보 순찰을 그러니까 늘려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순찰 횟수가 늘어나니까, 도보 순찰 횟수가 늘어나니까 경찰이 많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범죄가 이전보다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플린트 도보 순찰 이거 아마 플러스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범죄가 증가했다. 그래서 공식적인 범죄는 오히려 증가. 근데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죠? 그 다음에 뉴왁시라는 곳이 있대요. 뉴왁시에서도 또 도보 순찰을 늘려봤어. 그런데 여기는 범죄가 그 전과 비교해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 똑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험은 다 도보 순찰했는데, 플린트 시에서 한 실험은 오히려 범죄가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뉴왁시는 변동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구별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캔자스시의 실험인데, 캔자스시에서는 차량 순찰을 늘려본 거야. 차량으로 순찰을 더 늘렸는데 어떤 결과가 가져왔대? 범죄는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고 같더라는 거야. 결국 뭐야? 순찰을 늘려봐야 늘리고 줄이고 하고 그 범죄 발생률과 큰 상관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순찰의 증감, 순찰을 늘리고 줄이는 거가 범죄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건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실험 내용을 잘 알아두고요. 네 번째 거는 뭐 뉴욕 경찰이 25구역, 그러니까 뉴욕시의 어떤 25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연구 결과는 내용은 없어. 다만 처음으로 이제 순찰이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를 실험했는데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라서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 보통 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답이 되게 만들어냅니다. 자, 미국의 순찰 실험 연구 결과 그거 중요하게 체크하고, 그 밑에 거는 뭐 순찰을 또 이러쿵저러쿵 구분해 보는 거죠. 정해진 코스로 돌면서 사인하고 돌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난선 순찰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구역 알아서 돌아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요점 순찰은 구역 내에 그 요점은 꼭 통과해서 사인하면서 가되, 그 요점 지정해 온 곳이 아닌 곳은 자율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 순찰하는 수단, 도보냐, 그다음에 기동 순찰하면 보통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는 수단을 보통 순찰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순찰 실험 연구 결과. 요건 외워둔다. 응?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페이지 옮겨가세요. 29쪽 가세요. 그럼 뭐 불신 검문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3 경찰 방문 및 방범 진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좀 공부해 놔야 돼. 경찰 방문 및 방범 진단 해가지고 경찰청 훈령인 경찰 방문 및 방범 진단 규칙이라는 데서 정해놓은 건데 우선 경찰 방문이 뭐냐 하는 건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 읽어두고요. 뭐 딱딱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의 조치를 뭐라고 부르냐? 경찰 방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경찰 방문. 자, 방문 구역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방문 구역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응? 뭐 둘째 줄에 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그다음에 뭐 건조물 해가지고 이런 병원, 선박 이런 거에도 다 거주하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방문을 할 수 있다. 응? 또 외국 대사관이나 공사관, 영사관 이런 데도 뭐야 방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여기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요청을 한 경우에만 방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둘째 줄에 예. 즉 이번에서 말하는 그 외교관이라든지 주한 미군 등이라든지 우리 치해 법권자, 우리 법 적용 안 받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관 방문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뭐 방문 대상 비슷하고요. 방문 절차에서 포인트는 첫째 줄 방문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첫째 끝에 동의,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방문은 요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다. 방문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낮에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줄에 일출 후부터 일몰 시간 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뭐예요? 야간 방문 요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을 때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방문 시간. 예. 예, 방문 방법 뭐 이런 건 읽고 지나가세요. 예,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예. 유의사항 보죠. 그 마지막 논점에 유의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6번 보세요. 6번. 자, 방문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읽어보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상대방 개인의 사전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그 동의 얻었다는 사실을 방범 진단 카드 있어요. 진단 카드에다 기재하며 만약에 기재하는 걸 원치 않을 때는 성명 연락처라는 빈칸으로 둔다. 다만 주소만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호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방범 진단 구매. 방범 진단이 뭐다? 가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뭐예요? 그 저 범죄 취약 요소 뭐 이런 거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응? 그래서 방범 진단의 뜻 알아보고 그 안에 의 속에 뭐 있어요? 진단 실시 방법이 있어요. 실시 방법 보면 뭐 1번 뭐 고정관념을 버려라. 2번 요거 잘 보세요. 순서는 어떤 건물의 방범 취약 요소를 점검할 때 일단 외부에서 뭐 침입을 하는 거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진단을 하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먼저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부로 진행. 그 다음에 다시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면서 또 한 번 진행. 그래서 중첩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만약에 방범 진단할 때는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합니다. 동의를 얻는 거죠.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하고 강제로 하는 거 아니라 동의를 얻어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면 이렇게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권고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문 진단 실시 방법 요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방범 진단 카드라 그래서 그 방문 대상이 되는 그 뭐 주택이냐 영업소냐 뭐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진단 카드는 총 6가지 종류 있다는 정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의의와 실시 방법이죠. 거기만 초점을 잘 둬요. 예. 자, 그 다음에 31쪽에 우리 생활안전경찰 파트 즉 경찰서의 뭐 생활안전과 이런 데서 이제 감독 대상으로 삼는 게 민간경비업입니다. 그래서 31쪽은 민간경비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날 뭐 우리나라 민간경비업 많이 일상생활에 뭐 세컴도 있고 그죠? 예. 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세컴 가장
그다음에 캡스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예. 그 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였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도 민간 경비원들이죠. 예. 자, 민간 경비업 얘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31페이지에서 하나 공부할 거 밑에 발전 방향이라고 돼 있어요. 발전 방향이 딱 중간쯤 보면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예, 우리나라에서 민간 경비업은 청원 경찰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 경비원 제도하고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고 나눠 놓고 각각 별도의 법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자. 우리나라 청원 경찰법, 경비업법 이렇게 가지고 둘로 구분해서 민간 경비업을 규정을 해놓고 각각 감독하는 부서도 달리 해놨어요. 그래서 첫째 끝에 화살표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청원경찰의 청원경찰 지도감독은 어느 파트에서요? 경비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경비국. 경찰청 경비국 소관이에요. 응? 경비국 담당이고 그 다음에 민간 경비업 그냥 경비업 지도감독은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한다. 이게 갈라져 있어요. 다 같이 민간 경비업에 속하는 것인데도 구분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래서 약간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거 공부해주세요. 청원경찰은 어디서? 경비국. 그 다음에 경비업 감독은 어디서? 생활안전국. 알았죠? 요거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1번 그거 하나만 잘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32쪽 보시면 이제 민간 경비업. 우리나라 이제 경비업법이라는 법 내용 공부합니다. 자, 경비업은 생활안전국에서 감독한다 그랬죠? 자, 경비업. 여기서는 시험 나오는 게 경비업의 종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응? 그래서 경비업 종류 보세요. 5가지로 나눴어요. 응? 예. 그래서 경비업이란 5가지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받아서 도급을 받아 행하는 영업인데 종류 외우세요. 시호, 신기특, 시호, 신기특,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그죠? 읽어보면 너무 내용 뻔해요. 그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는 주로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수경비 읽어볼까요? 공항, 항공기를 포함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위험 발생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두세 차례 나왔어요. 경비업이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경비업의 종류와 그 내용. 그다음에 거기다 약간 부수적으로 조금 더 한다면 경비업 허가는 누가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읽어보겠죠. 근데 중요한 거 1번 첫째 줄 경비업은 우리 개인 영업으로는 못합니다. 법인으로 만들어져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 따라서 1번 첫째 줄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한 줄 밑줄 일정한 요건은 자격 요건 갖춘. 그 다음에 2번 경비업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자는 허가 안 받으면 영업 못하죠. 경비업 허가권자 누구? 둘째 줄 그 법인의 경비업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은 누구라고요? 지방청장. 경비업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한 번 허가받으면 경비업 허가받으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예, 그 정도 할까요? 예.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볼까요? 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있어. 33쪽에 자 경비지도사 및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있는데 나이 제한 볼까요? 예, 결격사유 경비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은 나이 상한 제한은 없어요. 하한만 18세로 제한이 있죠. 그래서 18세 미만자는 일반 경비원 될 수 없고 경비지도사 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특수경비원 또 결격사유가 있죠. 근데 특수경비원은 뭐가 있습니까? 예, 밑에 연령 하한도 있지만 상한도 있어요. 18세 미만자 될 수 없고 또 60세 이상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은 아까 봤듯이 공항이나
항공기 포함해서 공항 뭐 이런 데서 그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 담당하는 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신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데 신체 조건 어때요? 응? 팔다리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이상, 교정 시력은 0.8 이상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 신체 조건이 더 붙는다는 거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감독 및 보안 지도 점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4번. 이 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거지만 새로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돼서 예를 들면 노사 분쟁 나고 막 시위 일어나고 있는 현장 있죠. 그러니까 막 그 기업 노조원들이 그 회사 점거하고 농성하고 할 때 자 이때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민간 경비 업무에 해당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민간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하는 것에 허가를 얻어라. 고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응? 허가받지 않고 집단 민원 현장에 막 우리 소위 그 경비 용역들 막 투입하는 거 이거 막 통제하기 위한 거죠. 4번. 그럼 여기서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뭐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집단 민원 현장이란 여러분들 34쪽에 중간에 4번 보세요. 응? 각주 4번. 각주 4번 보면 집단 경비업법이 정한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에 이러이러한 장소를 말한다. 해서 그거 한번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5가지인가요? 마바사 7가지가 있죠. 그거 한번 집단 민원 현장의 뜻 보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이제 또 맨 위에 제목이 이제 경찰사범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경찰사범 단속 활동하는데 그 중에 저거 풍속사범 단속이라고 하는 거 얘기 읽어보고요. 이 중에 쌍가루 1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얘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풍속영업이라는 게 이제 풍속영업이 뭐다 이런 거 다 각주로 얘기했고요. 하여튼 목적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 규제하여 미풍양속 보존, 청소년 보호 이런 걸 목적으로 풍속영업이라는 걸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35쪽에 중요해요. 풍속영업의 범위 아주 중요해요. 자, 거기 둘로 나눴어요. 풍속 위에 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규제를 받는 대상인 영업 종류 이거를 풍속영업이라고 하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업종. 첫째 1번 게임 제공업. 단 괄호 속의 것도 같이 외우세요. 제외 카지노업은 이 풍속영업에서 제외입니다. 게임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2번 우리 보통 비디오 방이라고 하죠. 비디오 감상 실업 풍속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노래 연습장업 하는 거 이제 보통 노래방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 노래방. 그 다음에 4번 숙박업. 그 다음에 이발소인데 약간 이상한 이발소. 그러니까 숙박업하고 이용업. 그죠? 그러나 청소년 수련원, 농어촌 민박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랬죠? 숙박업 중에서도. 그 다음에 5번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러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단란주점은 술도 팔고 이제 반주기기 갖춰놓고 노래방 기기 있고 노래가까지 허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 부르는 게 허용되는 것이고 유흥주점은 거기다가 플러스 춤도 추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그런 영업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접대부 고용한 영업이 허용되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자, 그 차이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무도학원업 및 무도. 여기서 무도는 춤을 말하는 거예요. 춤, 댄스. 그 다음에 7번
그 외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거요? 예, 소위 뭐 키스방, 응? 무슨 뭐 그다음에 휴게텔, 인형체험방 이런 거 자꾸 새로운 업종 변태업이 생겨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 풍속영업 종류다. 응? 그러나 카지노업은 아니라고 했고요. 또 그 밑에 어떻게 했어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아닌 영업 종류. 예를 들면 다시 얘기했어요. 카지노업,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거야 뭐 우리가 흔하게 그 애들도 뭐 쉽게 들어가서 물건 사고 하는 데죠. 그런 거고 넘어가고요. 다방, 카페, 당구장, 목욕탕, 미용실업 뭐 이런 것들이 풍속영업의 규제하고는 거리가 먼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할 때 풍속영업의 규제를 받는 규제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의 종류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이제 이런 거 갖고 답을 하면 됩니다. 예. 자, 풍속영업의 범위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중요해. 풍속영업하는 자란 뭐라? 풍속영업자는 누구를 말하냐? 법을 이렇게 놨어요. 풍속영업자란 위에서 말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식으로 허가나 인가를 안 받고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도 실제 영업 형태는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다 포함한다. 응? 따라서 요거 두 줄 잘 공부하고요. 끝에 포함한다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 제외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 허가 인가 안 받고 등록이나 신고 안 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뭐 이런 약간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는 다 풍속영업자로 보게 되고 그런 자에게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응? 자, 따라서 밑에 우리 판례를 보죠. 판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풍속영업자에는 뭐예요?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그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다시 읽어보세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 내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면 법에 각각의 법에서 정한 영업허가 신고 등록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등록돼 있는 신고 허가나 신고 등록이 됐냐 안 되냐 묻지 않고 그 영업이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응? 꼭 적법하게 허가받아 영업하는 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번 예, 노래 반주 장치를 갖추고 예, 돈을 받고 영업을 한 경우 비록 상호는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는 노래방에 해당하는 영업 행위를 한 거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 노래방 영업을 한 거로 보게 되고 노래방 영업을 위한 신고 안 하고 했다면 무신고 영업이고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죠. 따라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란 어떻게 돼요? 종사자란 뭐 명칭이 뭐든지 간에 그 실제 영업 허가받아 영업하는 자를 대리 또는 지시받아 상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라는 대리인 사용 기타 뭐 종업원을 다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종사자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풍속영업자 및 그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 첫째 크게 봅시다. 1. 뭐 하면 안 돼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금지. 두 번째, 음란행위 금지. 세 번째, 음란한 문서 도화 이런 거 뭐예요? 대여, 관람, 열람시키는 거 금지. 네 번째 뭐예요? 도박, 기타, 사행행위 금지. 응? 예. 네 가지 알아두고요.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지시키는 거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아까 그 36페이지에서 주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파는 행위 금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닌 거 골라라 할 때 이걸 답으로 하면 돼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사항이다. 응? 그 다음에 또 판례 아까 뭐랬어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 행위를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는 실제 영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냐 실제 영업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 뭐 애초에 허가받은 업종 뭐 이런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즉 판례 보죠. 풍속 영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 사항도 뭘 기준에 실제 하고 있는 영업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그자가 받은 영업 허가 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노래방 영업 허가 받은 자 영업 신고 노래방 영업자로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응? 실제로 노래방 노래 연습장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 노래방 무슨 의무가 있는 거야? 노래방 업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면 되는 거고 술집 영업,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는 어떤 영업을 하고 있어? 에?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럼 노래방에는 어떻게 돼요? 노래방에는 손님에게 술 팔면 안 돼요. 응? 그런데 술 팔았어요. 원래 유흥주점 허가 받아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 술 파는 거 하는 게 허용되지만 이 노래방 영업은 유흥주점 허가는 받았지만 노래방 영업에 실제는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면 손님에게 술 팔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방 영업 허가 받은 영업자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결국 술 팔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준수사항이 정해지는 거다. 허가받은 영업 종류가 뭐냐는 기준이 아니다. 이거 꼭 알아두고요. 예. 자, 그 외에는 참고사항으로 쭉 보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38쪽 보세요. 38쪽에 관련 판례 몇 개가 나와요. 그죠? 뭐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1번 읽어보세요. 1번. 자, 1번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무슨 행정기관에 허가 받거나 등록 신고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1번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음란행위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와 관련된 거고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4, 5, 6 판례 세 가지를 꼭 알아둡시다. 4번 어떻게 돼요? 예. 모텔에 무슨 동영상 파일 재생 장치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음란 동영상 관람하게 한 행위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5번 숙박업소에서 위성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 프로그램을 시청토록 한 행위도 역시 음란한 물건을 관람케 한 행위로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6번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 동작을 연출하거나 이렇게 한 사안에서 이거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음란행위란 거에 해당한다. 인정했습니다. 4, 5, 6 그죠? 예. 자, 그런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른 것들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9쪽에 쌍가루 2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었죠. 요거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노래방 관련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노래 연습장 관련된 법이 바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방은 그냥 읽어봐요. 노래 연습장이라고 법 이름은 노래 연습장업입니다. 법에서는 연주자는 없고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만 나오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내지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 갖추고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형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노래 연습장업이라고 하고 이 노래 연습장업은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는 업종입니다. 신고 즉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노래방업자 준수해야 될 사항이죠. 노래방업자 준수사항. 자, 이는 당연한 거고. 이 뭐예요? 노래방, 여러분 노래방에 청소년 출입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단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보세요. 노래방에 출입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까지만 예, 가능하고요. 그 청소년 출입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이외에 청소년이 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이게 원칙. 청소년의 나이는 노래방에서 말하는 청소년 나이는 18세 미만자고 18세 넘었더라도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주로 뭘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응? 청소년 보호차 안에서 그렇게 하고 단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출입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그 이외의 시간이라도 뭐요? 보호자를 동반한다든지 그러면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 동의서를 받아온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그 다음에요. 3 어때요? 예? 예, 노래방에 술 팔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걸 본 일이 있을지라도 법에서는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주류 술 팔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4번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하면 안 됩니다. 응? 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는 남녀 불문입니다. 남자 접대부든 여자 접대부든 남녀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할 선 또 호객행위 금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판례도 있네요. 이른바 뭐 티켓거리 노래 연습장에 티켓 영업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손님과 함께 춤추고 유흥 도두었다면 이렇게 됐더라도 이거 뭐래? 결국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즉 유흥 종사자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5번 당연히 노래방에서 성매매, 알선 제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 금지되는 행위 노래방에서 금지되는 행위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요 뒤로 또 가보세요. 이번에는 뭐 40조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그랬죠. 주로 이제 우리 비디오 감상실 또는 비디오 영화방 뭐 이런 거 소극장업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특별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또 오른쪽에 41쪽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크게 뭐 문제로 나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도 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42쪽에 쌍가루 5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법. 이거는 꼭 공부해 두세요. 한참 자주 나왔던 그런 영역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매매를 처벌하죠. 그러면 이 법에서 목적 및 용어정의 있습니다. 자, 1번 성매매 정의를 잘 살펴봅시다. 성매매란 첫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밑줄 쳐주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 주고받기로 약속. 따라서 뭐예요? 이거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가를 주고받고. 그 다음 뭐예요? 두째 줄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 그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유의해 두세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라고 하려면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인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유사성행위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불특정인하고 그죠? 특정인을 상대로 뭐 하는 거예요? 대가를 약속받고 성행위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
22살짜리 어떤 여자하고 또 뭐야? 응? 어떤 돈 많은 남자하고 뭐야? 뭐 원조 교제. 그래서 뭐 얼마씩 주기로 하고 뭐야? 원조 교제. 이건 어떻게 돼요? 불특정 다수인 대상 아니죠? 그 상대 여성이 뭐야? 뭐 18세, 19세 이것도 아니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이죠? 예. 그러면 성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성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하고 뭐 대가 약속하고 이거 하는 거는 이 성매매 처벌법으로 성매매로 보지 않으니까 성매매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응?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그 성폭력으로 성매매 이거로도 처벌 못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단 그러나 만약에 뭐 17세 된 여고생하고 뭐야 돈 주기로 하고 성매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여기서는 예, 처벌이 됩니다. 응? 네, 그 얘기 또 이따 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 성매매 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 다수인 상대 대가 약속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 그다음에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그래가지고 뭐 장소 빌려주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이걸 처벌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그 판례가 하나 소개돼 있어요. 응? 금지행위 칸 그 바로 위에 어떻게 돼요? 이른바 예, 뭐였어요? 아 좀 말하기 좀 그렇죠.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 자극 이렇게 하는 행위 뭐로 봤어요? 유사 성행위로 봤죠. 그래서 이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누구나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행위, 성팔개할 목적으로 고용 모집, 소개 알선 이런 거 다 금지죠. 그런 거 광고 이런 거 다 금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 처벌합니다. 이건 읽고 지나가세요. 예. 자, 그런데 43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43쪽에 보면 예. 맨 위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성매매 피해자란 뭐예요? 강요, 협박, 뭐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은 자입니다. 이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 한 줄이면 여기는 됐어요. 한 줄 맨 위에 거.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 성매매 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예, 그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이제 뭘까요? 그 신고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거기 43쪽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라는 항목 거기 공부해 두세요. 동그라미 1, 2번. 수사기관은 뭐야? 응? 신고자나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직권으로 아니면 신청을 받아 그 신고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 과정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단 2번 어떻게 돼요? 이게 청소년이라든지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라든지 장애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하거나 재판할 때 반드시 동석하게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청소년, 판단 능력 미약자, 장애인 등에게는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의무사항이라는 걸 알아두고요. 그 밑에 것도 공부해.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맺은 금전 채권은 명목이 뭐든지 간에 뭐 빌려줬다고 하는 등 뭐 그런 거 문제 안 삼고 전부 다 불법 급여로 불법 채권으로 와서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좀 길죠. 성매매 알선 무슨 고용 성매매 인신매매 또는 그런 거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그런 사람에게 갖는 금전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거 알아서. 이건 왜 만들어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돈이 없어갖고 이제 급한 돈 뭐 마련하기 위해서 그 여종업원들이 이제 그 주인인가 뭐 고용주한테 이제 목돈을 빌리면서 그 조건으로 뭔가 이게
몇 달간 그 조건으로 이제 성매매하는 걸 조건으로 막 이렇게 그 돈을 빌려주고 그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못 간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매매에 강요받고 하다가 도망간다. 탈출하고 도망가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전 같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얘가 사기치고 도망갔다 내 돈 떼먹고 그럼 경찰이 찾아주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성매매 근절을 해서 성매매와 관련된 걸 목적으로 무슨 돈 빌려주고 했던 건 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그 성매매 강요받고 했던 자가 탈출하면 자유롭게 그 갚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유롭게 신고하고 보호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안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1번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성매매 밑줄까지 쳐놨죠.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말고도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했거나 관련 있는 경제적 이익도 다 불법 원인 급여로서 다 무효로 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신고한 사람은 보상, 벌칙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냥 상식 차원에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지만 성매매 단순 성매매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45페이지 중간에 25번 보세요. 단순히 그냥 성매매한 사람은 원래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판례가 46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47페이지 참고 또 있어요.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별 정책 태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금지주의를 택하지만 그리고 처벌하지만 저쪽에 북유럽 같은 나라는 성매매를 허용하면서 다만 일정 장소에서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 풀어놓는 나라도 있고 일정한 그 허가받는 장소에서만 또 허가받은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규제를 가하면서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금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6번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그래서 이른바 약칭 사행행위 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할 거는 둘만 공부하세요. 자, 사행행위라는 거 외우지는 말고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거 경품 추천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행행위의 정의 읽어보고요. 그러면 2번을 외우세요. 이 약칭 지금 공부하는 사행행위 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사행행위라는 거 영업의 종류, 사행행위 영업의 종류 5가지 있네요. 복권 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이렇게 5가지 있고요. 그 밑에도 보세요. 그러나 카지노업이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지 이 사행행위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며 허가도 문화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는다 이거죠. 하여튼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업종에 들어가는 사행행위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잘 중시하고요.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사행행위 영업하려는 자는 누구로부터 허가받아야 돼요? 둘째 줄 허가권자 원칙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둘째 줄 지방청장의 허가. 다만 이 사행행위 영업 업종을 여러 시도에 걸쳐 하려는 경우는 각 시도에 여러 걸쳐 있는 때는 여러 군데서 할 때는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행행위 영업 용어 정의 부분과 허가권자 두 부분만 잘 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 그 정도로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에서 경범죄 처벌법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죠.